이 내용 취재한 사회부 윤현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현지 기자, 해외 북한 식당에 포섭돼서 7년간 북측의 공작원과 접촉을 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간첩 혐의 뭐 이런 걸 받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경찰은 이 사업가에게 국가보안법, 마약류관리법,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그래요? 형법상 간첩 혐의를 받는 건 주로 군사기밀 등을 누설하는 경우인데요. 이 남성은 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혐의, 또 이들에게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실제 경찰은 이 남성이 북한의 기념일인 북한 노동당 창건일에 꽃다발을 들고 식당에 찾아가는 모습, 북한 대사관 소속 차량과 같은 시간대에 식당에 머무는 장면 등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물품을 제공해 주다가 나중에는 비밀 지령까지 받는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남성 그럼 어떤 물품들을 주로 건넸습니까? 네, 이 남성은 처음에는 단순 생필품이나 음식 등을 보냈다가 점점 식당 공연에 쓰이는 기타 등 공연 물품과 공연복, 미국 달러까지 제공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다가 앞서 나온 전문의약품과 마약류로 분류되는 향정신성 의약품까지 건네게 된 겁니다. 또 이 남성은 북한 식당을 홍보하는 게시글을 직접 작성하기도 했는데 본인은 본인이 이 식당의 작은 사장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실제 이 남성이 7년 동안 이 식당과 경제 공동체 수준의 관계를 유지해왔다고 봤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밖에서 외국에서 지내다 보면 북한 사람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접촉을 하기도 하잖아요. 만약에 이 남성이 마약류를 건네지 않았다면 그럼 잡힐 일은 없었던 겁니까? 아닙니다. 마약류관리법, 약사법 위반 혐의는 제공한 물품을 확인하다 추가로 입건된 사안인데요. 네. 경찰은 당초 북한 정찰총국 소속의 공작원인 식당 부사장과 남성이 서로 보안 유지까지 지시하며 7년간 접촉해온 점이 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다고 봤습니다. 네. 또 남성은 단순히 북한 식당에 방문해 식사를 한 게 아니라 북측의 전반적인 경제적 지원을 했다고 보아 국가보안법에 따라 편의 제공을 한 것으로 본 겁니다. 하지만 이 남성은 북한에 포섭된 게 아니다. 그냥 물품만 단순히 전달해 준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 식당을 드나들며 부사장과 연락을 했다는 점, 물품을 제공한 점은 인정하지만 북한에 포섭돼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남성은 이 식당의 여직원과 애정관계에 있기 때문에 식당을 지원한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경찰은 이 남성이 정부, 공공기관 수십 곳의 IT 프로그램을 납품하는 업체 대표로서 보안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경찰은 이런 해외 북한 식당이 북한의 외화벌이 창구일 뿐 아니라 공작기관의 거점 장소임을 각별히 유념해달라 당부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윤현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